암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학병원에서 암 표준 치료라고 부르는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암 표준 치료를 받는 과정은 거의 필연적으로 다양한 부작용과 후유증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평소 아무런 건강상 문제점을 느끼지 못했는데 건강검진에서 암을 발견하고 암 표준 치료를 받은 다음 정말 아픈 사람처럼 몸 여기저기 이상 반응이 나타나고 다양한 증상들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암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암 환우들 사이에서 서로 경험담을 공유하면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들을 추천하곤 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해모임은 면역 기능을 개선시킨다고 알려져 특히 많은 암 환우들 사이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해모임은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모임은 어떠한 사람이 복용해야 효과적일까요? 시중에 알려진 것처럼 부작용이 없으며 누구나 먹으면 면역 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해모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올바른 의학 정보를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헬스 부스터입니다. 해모임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 해모임의 주 원료 물질로 사용된 한약재를 듣고 나서 제 마음속에 물음표가 잔뜩 생겼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한의사들이라면 대부분 저와 같은 궁금증이 생겼을 것 같은데요. 해모임의 주 성분 한약재가 한약 처방의 기본방 가운데 하나인 사물탕과 거의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사물탕은 당귀, 천궁, 백작약, 숙지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모임은 이 가운데 숙지황을 제거시킨 당귀, 천궁, 백작약이 주 성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질환을 치료하는 데 두루 사용되던 사물탕에 면역 기능을 개선시키는 특효가 숨어져 있다니 제 마음속에는 해모임의 개발 스토리와 연구 방법 등에 대해서 궁금증이 커져만 갔습니다. 해모임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오랜 시간 연구 끝에 면역 개선 기능을 입증하고 출시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성공한 제품에는 다양한 스토리가 뒤따르기 마련인데요. 암 환자들 사이에서 해모임을 복용한 뒤 만성적인 피로감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지긋지긋한 비염이 사라졌다는 인터넷 글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단계 판매를 중심으로 유통되다 보니 해모임의 효능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장된 내용이 많은데요. 해모임의 과장된 효능에 대해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언급하면 일부 사람들이 지나치게 과잉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당귀, 천궁, 백작약 외에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한의사들이 알지 못하는 효능이 숨어있다거나 사업자들 중에 다른 의사나 한의사들도 많은데 그분들의 의견은 다 좋다고 하는데 왜 너만 그러냐는 등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모임을 비롯한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들은 그 원료 물질에 따라서 다양한 부작용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며 체질에 따라 잘 맞기도 하고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무작정 복용하시기보다는 나에게 잘 맞는 제품인지 정확히 확인해보고 잘 맞을 경우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해모임의 원료 물질인 사물탕은 당귀, 천궁, 백작약, 숙지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모임은 이 가운데 숙지황을 제거시키고 당귀, 천궁, 백작약을 주 원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사물탕은 한의학에서 피와 관련된 질환의 치료에 많이 응용되던 처방이었습니다. 생리불순, 산후 증상들, 임신 태동불안 등 주로 여성 질환에 많이 응용되던 처방입니다. 다만 사물탕 단독으로 처방되기보다는 인삼, 백출, 공령, 황금, 황백 등 다른 한약재를 배합해서 증상에 따라 응용하는 기본방의 개념이 강했습니다. 한의사들에게 사물탕은 이러한 개념으로 인식되어 있는데 갑자기 항암, 면역기능 개선 등의 효과를 언급하니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사물탕에서 숙지황은 산성질의 한약재로 소양인에게 적합한 약재로 분류되고 나머지 당귀, 천궁, 백작약은 뜨거운 성질의 한약재로 소음인에게 적합한 약재로 분류됩니다. 사물탕은 뜨거운 성질의 한약재와
산성질의 한약재가 적절한 비율로 조합된 처방입니다. 그런데 산성질의 숙지향을 제거시키고 당귀, 청궁, 백작약 세 가지 소음인의 처방만으로 구성된 해모임은 소양인들이 장기간 복용했을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체질 분류상 적합도를 분류해보자면 소음인의 특징을 보이는 수양체질, 수음체질, 목양체질은 장기간 복용해도 괜찮을 수 있지만 소양인의 특징을 보이는 소양체질, 소음체질, 금양체질은 장기간 복용할 경우 부작용의 우려가 큽니다. 제가 임상에서 해모임을 복용하신 암환우들의 반응을 살펴봐도 소음인 계열의 환우들은 매우 좋은 반응을 보인 반면 소양인 계열의 환우들은 크고 작은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평소 암 환우들이 복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체질에 따라 분류해서 특징해드리곤 하는데요. 해모임 또한 체질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경우에만 꾸준히 복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이버 지식인의 해모임 부작용을 검색해봐도 해모임을 장기간 복용하면서 발생한 다양한 부작용의 사례를 관찰할 수 있는데요. 짧은 교육만 듣고 나서 주변 환우들에게 부작용이 없다거나 명현반응이라는 등 근거 없는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무작정 장기간 복용하기를 추천하는 분들은 조금 자제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모임을 접한 환우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뭐가 좋다는 소리를 들으면 빨리 복용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나에게 맞지 않아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오히려 먹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 드시는 것보다는 나에게 적합한지 조심스럽게 따져보고 드시는 것이 바람직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회복의 첫걸음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오래 앉아있는 습관을 버리는 것, 내가 평소 즐기던 습관 가운데 내 건강을 해치는 습관을 철저히 제거시키는 것, 잘못된 것을 버리는 것이 건강회복의 시작임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환우들에게 암을 극복하고 싶으면 반드시 Not to do 리스트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라고 강조하는데요. 자기 삶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문제점을 제거시킬 수 있도록 절제하면서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 몸은 자동 정상화 장치를 가동시켜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게 됩니다. Not to do 리스트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생활습관을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크몽에 올려뒀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면역기능 개선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해모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아무리 좋다고 알려진 식품이라도 나에게 적합해야 이롭게 작용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많은 도움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